아니, 최 사장.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무슨 젊어지는 샘물이라도 마신 거야? 허허. 석 사장, 오랜만일세. 젊어지는 샘물은 무슨. 그냥 얼마 전에 아주 우연히 이 나이에도 현역으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는데 글쎄, 거짓말처럼 몸이 가뿐해지고 깜빡하는 것도 줄고 머리가 아주 맑아졌다네. 그래. 에이, 설마. 나이가 있는데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그렇게 달라진다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도 요즘 통 머리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뭘 잊어버리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도 좀 알려줘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거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만.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내가 20살은 젊어질 수 있다고.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야. 내가 20살이나 젊어진다고? 치매 걱정이 없어진다고? 에이,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냐? 그게 정말 가능해? 대체 뭔데 그래? 어서 말 좀 해봐. 자자, 석 사장.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뇌 건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노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이덕수라고 합니다. 80이 훌쩍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현역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정한지,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맑은지 비결을 물으시곤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생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뇌도 함께 늙어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치매.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프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처럼 뇌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제로 제 스스로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모두 모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질 것이고 치매의 그림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에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놀랍도록 유연해서 언제 시작하든 노력하는 만큼 분명 좋아집니다. 50이 넘으셨든 60이 넘으셨든 70이 넘으셨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분명 젊어진 뇌를 느끼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디오북에는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20년 더 젊게 만드는 아주 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습관부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야기,
그리고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간단한 훈련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이어질 이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식사 후 30분에 절대 놓치면 안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니, 식사 후 30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꼭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즉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아이고 힘든 걸 어떻게 해 하시면서 지레 겁을 먹으시거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처럼 어려운 동작이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 기능이 무려 50%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말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서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우리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힘차게 보내는 능력이 좋아지겠지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약 20%를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뇌에 맑고 깨끗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뇌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바로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깨끗해야 물이 잘 나오듯이 뇌의 혈관이 건강하고 피가 잘 흘러야 뇌도 깨끗하고 맑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병균이나 외부의 나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더 잘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도 염증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받는데 면역 시스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속에 쌓일 수 있는 해로운 물질들을 청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늙어서 힘들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지개를 켜고 몸을 쭉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걷는 것이 뇌 건강에는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뇌가 조금씩 더 젊고 활기차게 깨어나는 것을 분명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규칙적인 운동 외에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규칙적인 운동 외에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즉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아니, 먹는 게 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그렇듯 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 삼아 움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뇌가 힘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지치고 병들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야 잘 굴러가듯이 우리 뇌에도 좋은 영양분을 넣어주어야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몸에서 알아서 잘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양 부족 문제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나빠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요.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거나 실내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뇌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만 드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고 생선이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식품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이나 생선 같은 식품을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좋겠지요. 물론 영양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음식이나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쳐서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너무 배부르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몸 전체에 좋습니다. 자, 우리가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습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깨우는 방법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습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깨우는 방법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즉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약해지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면서 더욱 단단하고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고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어려운 공부를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을 떠올려보고 순서를 정해보는 것,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복기해보는 것,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해보는 것,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해보는 것, 혹은 평소 안 가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외국어를 조금씩 배워보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워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뇌세포 간의 연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퍼즐 맞추기나 수도쿠 같은 숫자 놀이 혹은 화투나 트럼프 같은 카드 게임도 좋습니다. 손을 사용하면서 머리를 쓰는 활동은 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즐겨 하셨던 취미가 있으십니까? 뜨개질이나 바느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같은 손을 많이 쓰는 취미는 소근육을 움직이는 동시에 집중력을 높여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두뇌 활동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배우고 탐구하려는 자세가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결국 두뇌 훈련이란 우리 뇌가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조금은 수고롭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두뇌 훈련을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습관, 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두뇌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병행해야 비로소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습관, 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두뇌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병행해야 비로소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어서 이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요소 중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우리는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 동안 쌓였던 피로 물질을 청소하고 낮에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 쌓일 수 있는 치매 유발 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 피로 물질이 쌓이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아주 길게 자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7시간 내외로 충분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시는 분들은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짧게 2030분 정도 자는 것이 적당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은 우리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야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털어내거나 다른 활동으로 해소했지만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회복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아주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나쁜 영향을 주어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거나 불안감이 크다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또한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지만 이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습관, 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두뇌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병행해야 비로소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는 충분하고 편안한 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곤 하지요. 물론 젊을 때처럼 밤새도록 깊이 잠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우리 몸과 뇌가 낮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에 보고 들었던 정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기억 창고에 잘 넣어두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 동안 뇌 활동으로 인해 생긴 노폐물,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물질들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자꾸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뇌세포에 해를 끼쳐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에게는 하루 7시간 내외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잠들기 위한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자기 직전에 야식을 먹는 것도 소화를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며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신경 쓰십시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안, 즉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걱정거리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겪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 우리 몸과 마음에 큰 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꾸 깜빡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풀어주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십시오. 답답할 때는 친구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누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걱정거리를 글로 적어보거나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충분한 잠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고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잠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고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외에도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즉 활발한 사회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지내는 것은 우리 뇌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과정이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야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야 하고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피는 등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혼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자칫 우울하거나 외로운 감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감정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뇌 기능이 더 좋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찮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가까운 경로당에 나가셔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알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큰 위안을 얻고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나는 아픈 데 없어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아주 가는 혈관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라도 시작된 질병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만약 병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혈관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알려주신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아프지 않을 때 미리미리 돌보는 지혜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활동과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까지 우리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부지런한 두뇌 훈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검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활동과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까지 우리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부지런한 두뇌 훈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검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중요하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켜 뇌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크게 웃으면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뇌에도 좋은 자극을 주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걱정에 이런저런 세상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지치고 약해집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꿔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늘의 파란색을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고 뇌도 행복해집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나이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고 실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 뇌를 끊임없이 젊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우리의 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까지 건강한 뇌를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습관들과 마음가짐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서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기억력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분명 더 건강해지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라도 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신 후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뇌를 젊게 만들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부디 이 오디오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더욱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뇌가 앞으로 20년 더 젊어지고 치매 걱정 없이 매일매일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